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다희 아나운서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다희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는 경제 잘 알지 못하는 경알못들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좀 채워볼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이제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최대한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가 environment, 환경, S가 social, 사회적인 뭐 기업, G가 governance, 뭐 기업의 뭐 지배 구조는 알겠는데, 자 우선 E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환경. 자 이게 어떤 건가요? 어디까지가 이 환경의 요소 안에 드는 건가요? 환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도 아까 중요한 포인트였긴 한데요. 폐수를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라는 부분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또 폐기물, 저희가 폐기물 같은 것도 요즘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폐기물들을 얼마나 잘 취합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최근에 탄소 배출 거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신경 쓰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이제 폐수는 폐수대로, 또 뭐 탄소 배출은 탄소 배출대로 이렇게 저희 따로 봐야 된다고 하면 사실 기업마다 모두 기준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정유나 이런 것, 철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전자 회사들 아니면 전자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수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폐기물을 얼마나 잘 수거해서 이걸 가지고 재활용하느냐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에 동물 보호, 뭐 동식물 보호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의류 업종에 의류업종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제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환경을 잘 신경 쓰느냐, 이제 그리고 또 동물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느냐라는 부분을 관리를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안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관리를 하는 기업을 보자라는 거죠. 저는 사실 화장품 쓸 때 동물 실험 한 거 안 한 거 여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이 2의 항목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MZ세대신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불가피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동물 실험이 없으면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섹터별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대비해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점일 것 같고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마 투자자분들도 용인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S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S, 소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얼마나 이제 사고율이 적으냐, 안전 관리를 잘하느냐라는 쪽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산업재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장에서 이런 이제 사고율들을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각 기업마다 문화가 있겠죠. 얼마나 더 생산성보다 안전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두실 거고요. 그런 기업들을 좀 필터링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상사, 아니면 뭐 성희롱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업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스스로가 이 회사에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서 성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당연하지만 ESG 평가가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살짝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 저희가 이 쿠팡에 관해서도 방송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노동자 인권 관련된 또 이슈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쿠팡의 경우 요 S 요소, 요 가치가 약간 좀 이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 기업, 이제 쿠팡의 경쟁 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될 텐데요. 이커머스 회사들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사고율이 높으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E랑 S는 좀 알겠어요. 근데 이 네네. G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좀 네네.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G라고 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의 권리 자체를 네. 임원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게 기본이죠. 이제 그러면 주주와 이 임원들 사이에 네. 이제 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랬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을 지배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볼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부분으로는 주주 친화 정책을 누가 많이 쓰고 있느냐, 주주 친화 정책, 얼마나 배당을 많이 하느냐 뭐 이런 것들로 봐주시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경영진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지 않고 얼마나 주주들을 향해 네, 그렇게 보면 직원들을 향해 그렇죠. 그런 이익을 생각하고 네. 기업 경영을 하느냐 네네. 이게 이제 지배구조다. 네, KB증권에서 네. 이 지배구조를 보는 항목 중에 하나는 얼마나 배당을 잘해주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거기에 또 그 이제 임원분들이 얼마나 급여를 많이 받아가시느냐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임금 격차의 문제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임원분들이 그 동종업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아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ESG 기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한 기업이잖아요. 네네. 기업의 어쨌든 목표는 이윤 추구인데 네네. 기업이 돈을 잘 벌려면 못되게 경영을 해야 하지 않나? 어떻게 착한 기업이 돈도 잘 벌지? 약간 요게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가? 네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착한 기업이 돈도 잘 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착한 기업이 직원들 소비자에 이제 더 많은 베네핏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 케이스 보시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막연히 우리는 어딘가 후원을 많이 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기업들을 저희는 ESG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찾자라는 거죠. 고객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업을 더 찾을 거고 네네. 그 물건을 더 살 거고. 네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착한 기업하면 예를 들어서 좋은 일에 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돕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뭐 유일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제품 자체로도 사람들한테 그런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착한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조류 중에 하나가 SRI 펀드. 그러니까 사회책임 펀드였는데요. 이 사회책임 펀드들이 주로 주목을 했던 기업들은 그 기부금이 많은 회사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부금이 많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순이익률 측면에서는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안 좋고 그래서 사실은 SRI 펀드가 그렇게 수익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ESG 펀드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네. 더군다나 코로나 때에도 상당히 부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직원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할 시스템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들 이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ESG 그러니까 그 마냥 착하기만 한 형이 아니라 똘똘하게 착한 짓을 하는 그런 형을 찾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속도 찾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술, 담배 이런 거 나쁜 것들 파는 기업 또는 뭐 모피코트 아니면 뭐 막 가죽 가방, 악어 가죽 가방 이런 거 파는 회사들은 그러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인 건가요?
주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아마 소셜 밸류를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소셜 밸류 어떤 네, 그게 뭐 이제 안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회적인 책임들을 얼마나 다하고 있느냐라는 그래서 보면은 주류 회사들 중에서 그냥 내가 이익만 내고 말래라고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 이외에 어떤 기업들은 이제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더 활성화하게끔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얻었던 이익들을 주주한테 얼마나 잘 배당을 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더 그런 그렇죠. 가치를 실현시키는 제품으로는 어차피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다른 방면을 열심히 더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소주가 자꾸 도수가 낮아지는 것도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똑똑해진 거죠. 그렇죠. 래서 못된 기업한테는 이제 불매 운동을 하고 네. 착한 기업한테는 돈으로 혼줄을 내주는 거죠. 돈 줄일까 보죠. 네. 네. 돈줄을 내주는 그런 시대가 정말 다가온 것 같아서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KB증권 김준섭 팀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학당은 더 시장의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